안녕하세요. 다이탄스 그룹 대표 이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AI 시대 또 채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 방송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질문할 것들이 많아서 출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대표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출연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네네. 회사에서도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 연예인은 사용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인지, 뭐, 아니면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예전에 기업들이 직접 이제 광고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배우님이나 특정 이제 브랜딩 평판이 좋은 이런 유명한 연예인분들 또 연기자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그 소비자에게 이런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 브랜드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신뢰하는 시대가 네.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자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기를 남기는 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의 추천이 이제 단순한 약간 광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기 또는 추천 이런 식으로 받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들과 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이제 마케팅에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뭐 많게는 진짜 뭐 몇천 불, 뭐 몇만 불.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어떤 식으로 차징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팔로워가 많을수록 또는 내가 바이럴 스코어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수보다 좀 더 효과가 좋은 이제 이 엔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좀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뭐 라이크 버튼도 많이 눌러주고 또 공유 버튼도 많이 눌러주는 요런 그 바이럴 스코어가 높은 분들이 사실 좀 가격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그 지표를 보시면은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당연히 그 팔로워 수에 비례하겠죠. 근데 요즘엔 또 어,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지는 게 이 메가 인플루언서 한 명을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다수를 확보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매크로 인플루언서 한 분을 고용을 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그 하나의 계정에서 노출되는 개수보다 여러 명의 다수의 마이크로 레벨 인플루언서, 이제 가격이 비교적 훨씬 싸겠죠. 이분들을 좀 다수 그 섭외를 하고 컨텐츠를 여러 개의 계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는 게 바이럴을 일으키기에 훨씬 효과적인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 이제 뭐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뭐 두쫑쿠라든지 아니면은 슬릭백 댄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계속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 보여지는 그런 컨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컨텐츠. 그게 바이럴이 일으켜지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 때문에 바이럴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루언서를 찾을 때 그냥 AI에다가 이렇게 타이핑 쳐서 묻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찾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AI 툴이 너무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거를 뭐 어떤 일반적인 LLM, 그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퍼플렉스나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찾는 거는 좀 효율적이진 않고요. 왜냐면 이 AI 모델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예.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는 있으나 직접 클릭을 해보면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 계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인플루언서들을 좀
분석을 하진 않아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주는 이 특화된 툴을 사용을 하겠는데 해야지 좀 더 효율성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건 좀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한국 분들에게 이제 최적화된 것들은 이제 하이퍼스타이라는 이제 인플루언서 툴이 제가 적어야 있고요. 되겠네요. 네네네. 특정 지역의 인플루언서들을 좀 잘 찾아주는 이제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이제 업플루언스라는 이제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이제 풀이 한 1,400만 명 정도 돼서 내가 어떤 지역에 뭐 어떤 해당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지금 잘 다루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찾고 싶다라는 이제 어떤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쭉 이제 숏리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저는 이제 그런 툴을 최대한 많이 써서 찾는 방식이나 찾는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뭐 어떤 제품을 광고를 원하신다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네. 무가 시딩하고 유가 시딩이 있습니다. 무가 시딩이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전달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떤 이 협찬을 받은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 계정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시간과 날짜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무가 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가 시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보상이, 2차 보상이 지급이 되는, 어, 뭐 물건이나 어떤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협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검수할 수 있게 저에게 드래프트를 보내주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유가를 이제 또 그 2차 보상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원하는 시간별로 컨텐츠를 한 번에 딱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실제 광고를 만드는 것보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렇게 더 큰 바이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슬립백 댄스 말씀하신 네, 그런 이제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함께 참여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런 음, 것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배우 또는 유명한 가수분, 이런 분들, 브랜드 평판이 좋은 이런 모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저희가 뭐 CF 광고라고 하죠. 그 당시에. 예. 그런 분들을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광고를 했을 때, 예. 그 했을 때랑 지금의 약간 내가 신뢰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다량을 보유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 사람들이랑 제일 접촉성이 좋고 제일 평판이 좋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하면서 후기 작업을 만들고 또 컨텐츠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된 이게 어떤 하나의 일종의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힘을 이용하는 게 바이럴의 어떤 핵심 부분이긴 한데 이제 기업들이 이거를 광고를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 CF를 찍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챌린지를 참여를 하고 또 공유하고 또 어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마케팅은 소비자가 직접 그냥 광고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노출되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참여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써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가끔 뭐 실수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장 흔한 실수는 내 제품과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무조건 그냥 팔로워가 많다고 그냥 그분들을 덥석 이렇게 섭외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뭐 너무 광고 문구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근데 제일 이제 큰 장점이
그분들이 하시는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해달라는 게 사실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그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을 좀 그러니까 내가 광고주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광고를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좀 괴리감이 생기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그 컨텐츠 작업과는 좀 별개로 다른 느낌의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조회수로만 보는 건지 궁금해요. 네, 우선 조회수는 제일 보편화된 그런 이제 그 성과 KPI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거가 이제 아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클릭 수 또는 이제 우리 웹사이트 방문자 또는 어떤 CTA 그 Call to Action 버튼이라고 해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이제 뭐 링크를 공유를 하거나 이제 요런 것들이 어떻게 이 그 조회수와 비례하는지 그러니까 웹사이트 방문자, 문의 건수, 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어떤 쿠폰을 발행했으면 그 쿠폰 사용량, 그리고 뭐 내 제품의 리뷰 또는 내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의 리뷰 증가, 뭐 당연히 이제 또 매출까지 떻게 증가가 되는지 함께 봐야지만 그게 이제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마케팅의 목표는 그냥 일반적인 조회수가 아니고 비즈니스 성과입니다. 내 매출의 성과.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ROI를 저희가 아주 유심히 들여보는 게 이제 그 방문자 웹사이트 방문자나 문의 건수 그리고 또 이제 매출 증가 이런 것들 함께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비즈니스 오너분들도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예,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이 소상공인분들 특히 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아마 지역 기반의 그 어떤 지역의 특정 비즈니스를 알려주는 컨텐츠라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분들 기반으로 마이크로 러버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거나, 실제 이제 고객들이 컨텐츠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제, 팔로워 수가 막 20만 명, 30명 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5천 명 정도의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을 좀 다양하게 섭외를 하신 다음에 우리 음식점의 음식을 한번 시식을 해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만드시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받진 않습니다, 돈을. 예,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만으로도 섭외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레벨 인플루언서들 좀 활발하게 이용하시는 걸 저는 네,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제 그냥 단순히 광고를 집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의 신뢰도 그리고 내 브랜드 평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뭐 어떤 뭐 이정재 배우님이나 뭐 지드래곤 가수 이런 분들이 우리 브랜드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뭐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유명한 사람보다 신뢰도를 아주 좋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이런 나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에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이나 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어, 지역 기반으로, 마이크로 레벨 인플루언서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길,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꼭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입소문이 나도 소비자들은 결국 검색을 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검색 결과 상단에 우리 업체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SEO나 로컬 비즈니스 랭킹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E에 다해서도 답변 줘. 감사합니다.